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서 어떤 민주주의, 어떤 정치라는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민주주의가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졌는데, 과연 과거에도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엄연하게 왕이 다스리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이렇게 오늘날 아주 민주화된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민주화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속에서 우리 그 민중들이, 어떤 국민들이 여러 가지 노력의 결과, 때로는 집권 세력과 싸우기도 하고 또 피도 흘리고, 그리고 우리의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서 부당하게 지배하는 세력과 싸움의 결과로서 오늘날 이렇게 아주 민주화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여기서 여러분 핵심 포인트는 각각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단계를 꼭 알고 넘어가고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짚고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민주화 과정이 점점 민주화가, 우리나라 국가가 민주화가 되구나, 요 과정들을 여러분들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을 받고 있다가 1945년에 8월 15일 날 광복을 하죠. 광복을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이후로 한 3년 동안 우리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그 결과 이제 48년 5월에 결국 여러분 아마 작년에 5학년 때 역사 시간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 있는데,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이제 우리 이제 민주정부 만들어졌을 때 사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여러 번 대통령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욕심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1960년에 3월 15일 날 부정선거를 해서 당시에는 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거 조작으로 해서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게 됩니다. 그게 3.15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죠. 이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해서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60년 4월 19일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민주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이 이후에 이제 또 박정희라는 군인이 다시 나타나서 또 이제 어떤 군인들이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이후에 또 전두환이라는 군인 또 군사정변을 일으켜서 또 정권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런 군인들이 어떤 우리나라의 정치에 큰 영향을 남겼던 이 시절에 물론 이제 어떤 경제적으로 발전도 있었지만 어떤 국민들의 인권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당히 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어떤 전두환이 집권하는 그 시절에 국민의 자유와 정치를 참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달라, 그런 민주화 요구가 일어나는데, 그 요구가 특히 많이 일어났고 크게 이슈화 됐던 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1980년대 이렇게 3월부터 민주화 요구가 일어나다가 5월에 광주 지역에서 아주 이렇게 대규모의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당시에 어떤 군인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어떤 광주 시민들을 이렇게 제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이라는 것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계엄군이 보내서 5.18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는 광주 시민들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고 심지어 학살까지 하게 되는 아주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속에서 어떤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 시위를 끝까지 벌여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사진에 앉아 있을 겁니다. 여기 사진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군인들이 계엄군이에요. 계엄군이 그 밑에 보면 쓰러져 있는 일반 시민들을 막 폭행하는 이런 모습. 지금 오늘날은 상상하기 힘든데 과거에는 이런 민주화되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렇게 5.18 민주화 운동이 아주 당시에 어떤 민주화 운동으로 가장 아주 이렇게 크게 일어났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 군부가 통치하다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꽁꽁 묶여 있다가 이후에 나중에 한 10년, 15년, 2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그때 당시 광주가 이런 일이 있었다. 그 관련해서 이런 영화도 많고 아주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분명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5.18 민주화 운동에 그 계엄군한테 광주시민을 향해서 총을 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날도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군지가 짐작은 하고 있지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이제 그 5.18 관련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닙니다. 이게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두환, 그 당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더욱더 국민을 탄압을 합니다. 오히려 더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탄압을 받고 가만히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막 더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더 막 그 싸움을 민주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어떤 대학생 한 명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분노하게 되고 결국은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주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특히 이 6월 민주화 항쟁은 부산 지역에 부산, 창원, 경남 요 지역의 중심으로 아주 크게 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렇게 되는 아주 중요한 민주화 운동 중에 하나죠. 요 관련해서는 우리 여러분들 남포동 가는 오른쪽 위에 산에 보면 민주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민주공원이 바로 이 6월 민주항쟁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해서 당시 정권이 이제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제 점점점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를 이제 확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요 앞에까지 이제 또 대통령이 직선제가 아니라 이게 간접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는 이제 그렇게 대통령을 뽑았었고 그 이후에 이런 8월 민주항쟁 이후로 어떤 그 자유와 정치 참여의 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6월 민주항쟁 이후로는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지금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접 선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서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해 나가게 됩니다. 이제 요런 이제 민주화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자치제,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작년이었죠? 올해였나? 지방선거 올해죠. 부산시장을 뽑고 부산시 의원을 뽑고 지방선거를 했죠. 이제 그런 지방선거를 하게 되는 것도 어떤 풀뿌리 민주주의 그런 민주화의 진전이 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 이런 민주화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로서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될 때 민주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토론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그리고 사회 약자의 배려 어떤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노인 그다음에 아동 이런 사회적 약자의 배려 등 이런 배려 등이 잘 정착이 되었을 때 민주주의가 더욱더 성숙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봤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민주정부가 광복 이후에 1948년 5월에 민주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4.19 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잘 알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서 요 과정들 있죠? 요 과정 단계들을 한번 잘 기억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이 있어요. 원인들. 그 원인들을 여러분들 한번 잘 파악해 봐야 됩니다. 4.19 혁명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4.19 혁명의 원인은 뭐였죠? 3.15 부정선거였죠.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도, 그 다음에 군사정변을, 군사정변을 통해서 어떤 정치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 그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막 우리 국민들을 자유와 권리를 막 이렇게 억압을 했죠. 거기에 반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또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던 거, 이런 박종철 고문 사건, 뭐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국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당시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이 동영상 하나도 같이 올려둘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되는, 한 8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그것도 한번 시청해 보면 이 선생님이 말했던 거와 그 내용들이 아마 매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잘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 내용들을 잘 기억하세요. 요 단어들을 잘 기억해서 내일 거꾸로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전체적 연도별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